당신은 한마디 말로 인생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순간을 수없이 봤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말 때문이었지요. 내가 20살이던 시절 쌀가게를 운영할 때의 일입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와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이건 제 체면이 걸린 일이니 꼭 비밀로 해주시오.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술김에 다른 손님에게 농담처럼 그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다음 날 그분은 다시는 내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은 신뢰를 세우는 벽돌이자 무너뜨리는 망치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말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치면 결국 관계를 잃게 됩니다. 입은 가볍지만 그 무게는 인생을 뒤집을 만큼 큽니다. 세월이 흘러 현대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교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행동으로 쌓이지만 무너질 때는 단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서명이다. 한번 내뱉으면 그 말이 곧 당신의 신용이 된다. 젊었을 땐 그저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지요. 진짜 신뢰는 설득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말로 다가가는 사람은 일시적인 호감을 얻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평생의 존경을 얻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었습니까? 그중 몇 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억하시오.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세우고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누군가의 신뢰를 지키는 벽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언어. 그건 바로 비밀을 지키는 침묵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비밀을 흘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쌀가게를 하던 20살 무렵 한 손님이 조용히 내게 말했죠. 이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오. 나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손님에게 농담처럼 흘린 한마디가 마을 전체의 소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 손님은 다시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새보다 빠르고 침묵은 금보다 무겁다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귀에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와도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분의 일이겠지요. 그 한마디가 내 명예를 지켜주었고 그 침묵이 나를 다시 부르는 신뢰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세우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 고위 관계자가 나에게 다가와 회장님, 이번 입찰은 현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절대 비밀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말보다 결과로 답하는 사람요. 그 한마디가 그와의 10년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비밀을 묻은 침묵은 무덤이 아니라 명예의 금고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굳이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자신만 알고 있다는 우월감 때문입니다. 혹은 답답한 마음을 잠시 풀고 싶은 욕구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증명하게 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 곁엔 신뢰가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을 묻으면 그건 내 명예를 지키는 금고가 된다.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리더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크고 소문보다 실적이 깊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상대의 표정, 아직도 기억나지요? 그 짧은 후회가 바로 당신이 성장할 기회입니다.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결국 다시 불립니다. 침묵은 신뢰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면 인생 전체가 든든해집니다. 당신의 입이 가벼울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당신의 침묵이 깊을수록 신뢰는 다가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비밀은 무덤까지, 그것이 평생 사랑받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돈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까? 그 해답이 인간관계의 또 다른 비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칼이기도 하다는 것. 사업이 커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술자리에서 내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이번에 현대가 꽤 벌었다면서요?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때 나는 잠시 웃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은 남은 게 아닙니다. 일감이 남았을 뿐이지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괜히 숫자를 말했다면 그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며 남의 돈 이야기를 듣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계합니다. 돈 이야기는 감정의 온도를 내리고 신뢰를 서서히 식게 만듭니다. 나는 그 후로 한 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돈은 말할수록 떠나고 감사는 말할수록 돌아온다. 누군가가 나에게 얼마나 벌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는 질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 이야기는 결국 비교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은 연결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돈 이야기를 할 때 상대는 숫자를 세지만 당신이 감사의 말을 할 때 상대는 신뢰를 셉니다. 현대가 급성장하던 1970년대, 직원들이 종종 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돈이 너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 한 문장은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철칙을 어길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고 모두가 기뻐하던 날, 나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현대도 한숨 돌리겠구나. 그 말을 들은 기자가 다음 날 신문에 썼습니다. 정주영, 자금 사정 여유, 현대 탄탄대로. 그 기사 한 줄로 은행이 대출 조건을 바꾸고 협력업체들이 단가를 올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한마디 때문에 수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돈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다. 이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신호를 주면 세상은 그 틈으로 파고듭니다. 나는 종종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가 있어야 편하다. 돈은 언제든 변하지만 신뢰는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줍니다. IMF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지만 현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 모두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약속을 지킨다. 그 믿음이 바로 말 대신 쌓은 재산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만큼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에는 질투 대신 존경이, 계산 대신 온기가 있습니다. 결국 돈은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나누는 철학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돈 이야기를 하며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돈 자랑을 듣고 마음이 싸늘해진 적은 없습니까? 그 감정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입을 다물면 돈보다 귀한 신뢰가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입의 무게를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엔 약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도움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가두는 쇠사슬이 되기도 하지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학벌도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말이 솔직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약함을 습관처럼 말하면 그 약함이 결국 나를 규정짓는 이름표가 된다는 것을. 현대를 세우던 초창기,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으니 오래 못 갈 거야.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나는 못 배웠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못 배운 사람으로 더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점을 말로 덮으려 하면 그 말이 오히려 약점을 굳히는 시멘트가 된다는 걸. 어느 날 대기업 회장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세상이 제 학교였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낮춰보지 못했습니다. 약함을 말로 증명하지 말고 결과로 덮어라.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말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위로하지만 결국엔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희망을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IMF 시절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기자들은 매일 내게 물었습니다. 현대도 위험합니까? 그때 나는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해봤어. 그 말 한 줄이 직원들의 눈빛을 바꿨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절대 내 약함을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거울 앞에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해보자. 해봤어? 그 말이 내 하루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약함을 말로 퍼뜨리면 두려움이 커지고 약함을 행동으로 뚫으면 신뢰가 자랍니다. 결국 세상은 불평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해내는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당신도 혹시 요즘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노트에 써서 마음을 비우고 그 종이를 태워버리십시오. 그 불꽃이 내일의 용기가 됩니다. 약함은 털어놓는 말이 아니라 견뎌내는 행동 속에서 강해집니다. 말의 무게는 곧 당신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신뢰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을 말로 전염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불안을 말하지 않고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도 조직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현실이 아니라 불안한 말입니다. IMF 시절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수많은 회사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현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도 위험합니까? 그 질문이 매일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해봤어. 그 말 한 줄이 직원들의 표정을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되찾았고 누군가는 어깨를 펴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두려움은 말로 퍼지고 용기는 행동으로 전염된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말로 내뱉는 순간 그 불안은 바이러스처럼 주변 사람의 마음을 감염시킵니다. 그런데 확신은 다릅니다. 확신은 조용히 행동 속에서 퍼져나갑니다. 말이 아닌 손짓 하나, 눈빛 하나가 사람들의 믿음을 되살립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면 직원들은 내 표정을 먼저 봤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다시 용접기를 들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건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131 법칙. 불안한 말을 하고 싶을 때 먼저 한번 깊게 숨을 쉬고 하랴 3가지 행동을 떠올립니다. 3. 그리고 단 하나의 확신 있는 문장을 선택합니다. 딱 이할. 괜찮아.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이 짧은 문장이 100마디의 위로보다 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불안을 퍼뜨리면 그 자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 자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용히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그 말 한 줄이 공기를 다시 따뜻하게 바꿉니다. 확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불안을 말하던 사람보다 묵묵히 움직이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고 있습니까? 불안한 세상일수록 확신을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사람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주제입니다. 가정사 자팅시, 가정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흘리는 순간 그 집의 평화는 이미 끝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 어떤 폭풍보다도 무서운 건 집안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회사가 어려워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마음의 기둥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 가정사는 밖으로 흘리지 마라.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끝내야 한다. 그 말을 평생 지켜왔다. 현대가 커질수록 나와 가족에 대한 소문도 많아졌다. 어느 날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 이야기는 가족끼리 합니다. 밖에서는 사업 이야기만 하시오. 그 한마디로 모든 인터뷰는 끝났다. 그 이후로 아무도 내 가정사를 함부로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답답하니까 친구한테라도 털어놔야 속이 풀리지 않나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이야기는 이미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회이지만 가장 깨지기 쉬운 유리잔이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자국이 남는다. 젊었을 때 나도 아내와 자주 다퉜다.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집은 늘 뒤로 밀렸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말했다. 정 회장, 속이라도 좀 털어놔야지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순간
내 가족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면 그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말 대신 행동을 택했다. 다음 날 새벽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아내에게 말했다. 어제는 미안했소. 하지만 오늘은 다시 시작하오. 그 한마디로 모든 싸움은 끝났다. 가정의 문제를 밖으로 던지면 그건 불씨를 마당이 아니라 산에 던지는 것과 같다. 작은 불길이 순식간에 큰 화재가 된다. 누군가는 재미로 듣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한다. 결국 상처는 가족이 아니라 세상이 낸다. 나는 임직원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회사는 하나의 가족이다.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흘리면 그건 적에게 약점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한번 내부 직원이 언론의 불만을 제보한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회사의 평판이 흔들렸고 그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다. 가정이든 조직이든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밖에서도 구할 길이 없다. 나이 들어보니 알겠다. 가정은 마지막 안식처이자 마지막 전선이다. 친구는 떠나고 세상은 변해도 끝까지 내 편인 건 가족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정은 지킬 곳이지 말할 곳이 아니다. 당신이 오늘 가족 이야기를 누구에게 흘렸다면 그 말이 잠깐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결국엔 당신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을지 모른다. 가정사는 밖으로 흘리지 마라. 그 침묵이 당신의 평화를 지켜준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미래의 계획을 다룰 것이다. 꿈을 말하는 순간 왜 그 불이 서서히 꺼지는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자. 나는 젊었을 때부터 꿈이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다. 미래 계획은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입으로 꺼내는 순간 그 불은 서서히 식기 시작한다. 서울에 올라와 쌀가게를 하던 시절,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큰 회사를 만들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쌀가게 주제에 무슨 회사를 만들어?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불을 꺼뜨렸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고 보여주자. 그 후로 나는 내 계획을 입 밖에 낸 적이 거의 없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그랬다. 사람들은 말했다. 배 한 척도 못 만들면서 무슨 조선소입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업복을 입고 흙바닥에 앉아 설계도를 펼쳤다. 그리고 3년 후 세계가 놀란 울산 조선소가 세워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말했다. 정주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꿈을 짓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말하는 순간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와, 대단하다. 멋진 계획이네요. 그 말이 달콤하다. 하지만 바로 그 달콤함이 행동의 의지를 갉아먹는다. 말로 만족하면 몸은 멈춘다. 나는 그 사실을 평생을 통해 배웠다. 현대건설이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에서 도로를 깔 때였다. 모래 폭풍이 불고 장비가 멈췄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새벽마다 사막을 돌며 직접 길을 확인했다. 길이란 건 말로 뚫는 게 아니라 발로 뚫는 거야. 그 한마디가 현장의 전설이 되었다. 후배들에게 나는 종종 이런 조언을 한다. 당신의 계획은 세상에 말하지 마라. 그 대신 스스로에게만 약속하라. 그 약속은 작을수록 강하다. 왜냐하면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약속은 쉽게 변하지만 자신과 맺은 약속은 평생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른다. 조용한 30% 법칙.
무엇이든 30%는 이뤄놓고 말하라. 그전엔 말하지 마라. 준비가 완성되지 않은 말은 의심을 부르고 결과가 따라붙은 행동만이 신뢰를 만든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기억할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조용히 해낸 사람을 기억한다. 결국 인생의 실로운 신뢰는 목소리가 아니라 발자국에서 나온다. 당신의 입이 아니라 손이,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증명한다. 꿈은 이야기할수록 작아지고 행동할수록 커진다. 그러니 이제 그만 말하고 걸어라. 당신이 묵묵히 쌓은 하루의 노력이 내일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비난의 언어를 다룰 차례다. 남을 탓하는 말, 그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 나는 인생을 통해 확실히 배웠다. 남을 비난하면 결국 그 칼날은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현대건설을 세운 초창기, 한 현장에서 공사가 늦어지고 손실이 커졌다. 나는 화가 났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렇게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책임자야? 이게 뭐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러웠다. 비난의 말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방식을 바꿨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물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부분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 시스템에 있었다. 그때부터 현대의 원칙은 하나였다.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라. 한 번은 회의 중 한 부장이 다른 팀의 실수를 크게 지적했다. 이건 저 팀이 잘못한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뢰는 사라집니다. 현대는 남의 잘못을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회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그 부장은 그날 이후 누구보다 신중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정치인, 관료, 기업인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중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비난하지 않는 사람. 비난은 잠시 정의로워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불만만 말하는 사람이야. 그 한 문장이 평생 쌓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반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받는다. 비난은 칼이다. 상대를 찌르는 듯하지만 그 칼날은 결국 자신을 베게 된다. IMF 시절에도 그랬다. 많은 기업인들이 정부를, 세상을, 운명을 탓했다. 하지만 나는 탓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넘길지가 중요하다. 그 한 문장에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비난은 불을 옮기고 책임은 불을 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한다. 남을 탓할 시간에 내 일을 더 단단히 해라. 세상은 변명보다 결과를 기억한다. 평가하는 건 남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를 탓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의 쾌감은 잠깐이지만 그 말이 당신의 신뢰를 깎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비난 대신 개선을, 불평 대신 책임을 택하는 순간 당신은 진짜 리더가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이번엔 인간의 깊은 본성, 욕망을 다룰 차례다. 욕망을 말하는 순간 사람은 경계하지만 그 욕망이 사명으로 바뀌면 세상이 함께 움직인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산다.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그건 잘못이 아니다. 욕망은 생명을 움직이는 연료다.
하지만 나는 평생 일을 하며 깨달았다. 욕망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불은 꺼지고 그 욕망을 사명으로 바꾸는 순간 세상이 함께 움직인다. 현대가 막 성장하던 시절 어느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1등을 노리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1등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게 내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욕망을 말하면 사람은 경계하지만 사명을 말하면 사람은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는 것을. 젊었을 때 나도 욕심이 많았다. 큰 공사를 따내면 자랑하고 싶었고 남보다 앞서가면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나를 멀리했다. 정 회장은 자기 욕심만 채운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을 바꿨다. 이제부터는 내 욕망을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 대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만을 말하겠다.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랬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조선소냐? 나는 그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길을 만드는 거다. 그 한 문장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은행장도 기술자도 용접공도 모두 마음을 모았다. 그 순간 나의 욕망은 나 혼자의 꿈이 아니라 모두의 사명이 되었다. 욕망은 계산을 낳고 사명은 신뢰를 낳는다. 욕망을 말하면 사람은 당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사명을 말하면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 말하지 마라. 대신 누구를 위해 그것을 하려는지 말하라. 그게 바로 리더의 언어다. IMF 직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은퇴하실 생각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내가 쉴 수 있지요. 그건 욕심의 말이 아니라 책임의 고백이었다. 욕망은 숨길수록 깊어진다. 그 욕망이 사명이 될 때 사람은 강해진다. 당신의 꿈이 아직 말로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그 꿈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게 당신이 세상과 이어지는 진짜 시작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향하자.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언어, 그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언어.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겠다. 나는 젊었을 때 말이 많았다. 회의 자리에서도 현장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무엇이든 설득하고 주장하고 설명하려 했다. 그때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그건 진심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욕심이었다. 그 말을 후회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이제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준비된 사람의 언어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아직 불안한 사람이고 조용히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이미 단단한 사람이다. 현대건설의 첫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자금도 부족합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새벽마다 도면을 다시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돌며 작은 실수 하나까지 점검했다. 며칠 뒤 회의 자리에서 나는 한 장의 그림을 꺼내 들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들은 그제야 나를 믿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말보다 행동이 큰 사람은 침묵 속에서 힘을 얻는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말을 해야 소통이 된다. 그러나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진다.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시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은 존중을 배우고 스스로 변화한다. 수많은 협상 자리에서 나는 배웠다. 상대가 말할 때 가장 큰 힘은 내 침묵에 있었다. 그 침묵은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가장 깊은 존중의 표현이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어 돌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화려한 말로 쌓이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는 행동, 남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 침묵, 비난 대신 책임을 택하는 용기. 그것이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힘이었다. 나는 평생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단순하다. 불평 대신 인내를 택하고 비난 대신 침묵을 택하면 결국 길은 열린다는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중 몇 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 순간부터라도 기억하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무기다. 당신의 말이 세상을 흔들 수 있다면 당신의 침묵은 세상을 지탱할 수 있다. 말보다 길게 남는 것은 지켜낸 약속과 끝내 지켜낸 침묵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밀은 무덤까지. 말보다 행동이 크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무기다. 그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그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용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내가 걸어온 길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